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10월 30일 또 평일인데도 오늘도 낮에 또 강화문에서는 여러가지 집회가 열리고 지금 제가 방송하는 중에도 소음이 들리고 있어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죠. 너무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조국을 추적하는 것도 추적하는 것이지만은 한국당이 지금 내년 4.15 총선이 불과 한 5개월 남짓 남았는데 한국당이 너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당의 동향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도 좀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각 신문들이 한국당에서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인재 영입을 시작을 했고 그 내일 31일 그 첫 명단을 발표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 보도들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하던 과정에 내일 한국당에서 발표를 할 영입 대상자 명단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제가 그 명단을 다 보여드리기는 좀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영입 명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 나 그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좀 보류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분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일단 대충 보면은 뭐 좀 흐리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한국당에서 이런 식으로 영입 명단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좀 흐려서 이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입 인물 명단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에서 단독 입수를 했습니다. 자, 일단 영입 인사는 내일 발표를 합니다. 지금 현재 내일 영입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은 9명입니다. 9명이고 좀 내가 좀 보류해달라 아니면 또 11월 말 이후에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5명이라고 합니다. 14명인데 지금 1차죠. 1차니까 계속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일단 그 명단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명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명단은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은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 제2 작전사령관을 지냈죠. 아시다시피 그 공감병 갑질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 7월에 군인권센터에서 문제를 제기했죠. 군인권센터는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과 상당히 가까운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공감병들의 갑질, 그러니까는 박찬주 이작전 사령관 부부가 공감병들에게 갑질을 했다 해서 그때 파장이 크게 일어났었죠. 그런데 결국은 공감병 갑질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로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뇌물이 있었는데 뇌물도 법적으로는 무혐의 받았습니다. 물론 그 부인의 공감병 갑질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사법 절차가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박찬주 예비역 대장을 지난 5월달에 한교안 대표가 만나서 직접 대전에서 만나서 영입 의사를 타진을 했고 오케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박찬주 전 대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 이사까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는 공감병 갑질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 사실은 뭐 정치적인 문제도 좀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뭐냐면은 독사파라고 있었습니다. 그 군 내에. 그러니까 육사 출신 중에서 독일 육군사관학교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의 독사파가 있었는데 그 독사파의 좌장이 누구였냐면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국가안보실장을 했죠. 그래서 군의 적폐 대사 이렇게 해서 수사를 받았던 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 전 국가안보실장이 독사파의 좌장이고 박찬주 전 대장도 그 멤버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좀 억압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국당에서 영입 대상 1호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난 사람들을 그냥 차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 매봉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죠. 그 다음에 윤창현 서울수립대 교수, 시장주의 경제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아시다시피 걸퍼전을 가서 그 현장에서 중계했던
종군 기자 출신이죠. 여기전데 종군 기자 출신이죠. 그 다음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최근에 뭐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자주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 이 사람들이 영입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청구권을 혼실해서 따로 확인한 그 자료들을 보면은,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부 자료라서. 자, 인재 영입 한영식 참석 현황. 자, 이런 자료들을 좀 보면은 오늘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 영입 대상으로는 김용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전 산자부 성과관리 담당관 들어가 있고요. 청년 쪽에서 또 이렇게 한국당이 지금 청년 2030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청년 쪽에도 영입 대상이 있는데,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또 장수영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인데 원래는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입니다. 이렇게 또 젊은이들도 들어가 있고, 언론에서는 좀 많이 인지도가 있을 겁니다.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계에서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들어가 있는데, 원자력 전공자죠. 그러니까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 과학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확정된 9명, 그리고 보류 또는 발표를 좀 11월 말 이후로 연결을 해달라고 한 5명, 이 정도가 내일 발표가 될 텐데, 1차고 계속 앞으로 새로운 영입 인물이 발표가 될 겁니다. 한간에는 요즘 다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탤런트 있죠. 김영철 씨, 과거 태조왕건을 연결했던 김영철. 요새 뭐 골목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인기를 끌고 있는데, 김영철 탤런트도 영입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영철 탤런트는 한 방송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건 사실이다, 가까운 국회의원한테서. 그런데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영입 대상이 또 한번 거론된 적이 있었죠. 이국종 아주대 외과 교수, 또 심지어 박찬호 야구선수 영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웅 소카 대표, 벤처기업가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아직 구체적인 영입 움직임은 좀 주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년 총선에 한국당이 민주당과 서로 맞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들의 수혈이 필요한데, 그 수혈의 기준이 뭔지, 그것을 저는 먼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선거철만 되면은 각 당이 앞장서서 인재 영입에 나섰죠. 인재 영입에 나섰는데, 어떤 인재 영입은 계속 정치권에 남아서 진보든 보수든 그쪽에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영입된 적이 있는가 하면은, 딱 일회성 영입, 그러니까 대중에게 좀 인기가 있다고 일회성으로 영입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불암, 이순재, 김월동, 강부자, 강신성일 선생님이 잡고 왔었죠. 이런 분들도 한때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영입을 했죠.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은 주로 지금 한국당 계열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한번 반짝하고 다시 본업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입 방식은 과거에는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총선에 당장 이기기 위해서, 간판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내년 4.15 총선은 한국당, 특히 한국당뿐이 아니고 보수 진영의 명운이 달려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런 선거에서는 지금 과거에 했던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이 보수 우파 진영을 이끌고 나가야 될 그런
인물들을 영입을 해야 됩니다. 내일 일단 한국당 영입 명단을 보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박찬주 영입 1호라고 치는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때 상당수 자식들을 군대에 보낸 그 부모들이 분노를 했던 일이었죠. 그것이 좀 부풀려졌다고 해도 그런 일이 실제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인재 영입을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번 21대 총선뿐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보수 우파를 이끌어갈 인물인지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인물 영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송국근의 혼술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